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년 정도 하게 되면서 이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매번 단 두 조합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저는 고배당 적중했다고 해가지고 막 세네 조합 뿌리고 연승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반드시 두 조합으로만 만든 기록들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기록 당시에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제 숲TV 방송국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실제 적중 게시글들 링크 하나하나 따놨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으실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댓글창에 카톡 링크 오픈 카톡 링크 한 개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커뮤니티 열립니다.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주 패키지나 아니면 월 단위로 끊어서 짤막하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가지고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간 구간인데 주간이 형들 우리가 어제 전 구간 싹 다 올킬 했죠. 고배당까지 오늘 어제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적택이 좀 있었어요. 한화가 적택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화가 폰스랑 알칸타라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걔 누구예요? 정현우였기 때문에 사실 폰스가 정현한테 형들 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좀 아쉽죠. 아마 하나 있었으면은 싹 다 그냥 먹었을 텐데 아무튼 적특 싹 다 올킬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은 어제보다 더 좋아 보이고요. 그만큼 금액까지 올려서 갑니다. 2연속 이틀 연속 올킬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메이저리그도 일단 일반 구간 또 적중을 해줬고 현재 지금 또 승부 위크 진행 중인 만큼 또 깔끔하게 승부까지 전 구간 또 잘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히로시마랑 라쿠텐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경기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요일의 특수성들이 강한 경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교류전 마지막 경기죠. 물론 이제 화요일에 요미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요. 둘 다 이제 뭐 우승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히로시마랑 라쿠텐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모리 쇼헤이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리 쇼헤이는 항상 일요일 홈 경기 때 어떻게 본다면 뭐 표적처럼 등판하는 선수다. 일요일에 더 잘 던지고요. 홈 경기에 더 잘 던지는 그야말로 일요일의 남자 모리 쇼헤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2점대 초반대로 더 떨어집니다.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할 수 있는 홈 선발 투수다.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후지 마사루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2.0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 2 선발급이었잖아요. 근데 하야카와랑 둘이서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그 정도 급은 좀 아니다라는 거. 뭐 방어율은 이제 2점대로 좀 안정적인 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기복 있는 피칭을 이번 시즌 종종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직전 경기가 한신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장타를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빠따 좋았을 때 뭐 장타로 게임을 잘 갖고 오기도 했고 심지어 한신 최근에 연패 구간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성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후지 마사루가 장타는 안 맞는데 문제가 집중타를 좀 잘 맞습니다. 히로시마가 홈 경기에서 집중타가 나름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한 경기 몰아치는 힘도 나름 좀 나쁘지 않기도 하고 다만 뭐 히로시마도 장타로 게임을 갖고 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후지 마사루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100% 컨디션에서 뭐 정말 좋은 경기를
경기를 할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직전 한신전 무실점 피칭처럼 그런 피칭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뭐 후지 마사로 같은 경우에도 이닝이 잘 먹어요. 뭐 5이닝, 6이닝 먹을 수 있고, 뭐 이번 시즌 단연코 라쿠텐이 훌륭한 경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는 바로 불펜이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라쿠텐 불펜이 리그 전체 12개 구단 중에서 2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아주 훌륭한 또 불펜도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양쪽 다 제가 볼 때 마운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후지 마사루가 원정 경기 좀 약하다라는 거, 집중타를 많이 맞는다는 약점이 있고요. 모리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그렇게 뭐 문제점이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가 좀 약하다라는 건데, 일요일에다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모리 쇼헤이가 오늘도 아마 좋은 피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타선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는 늘상 홈 경기에서 좋은 OPS를 보여주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고, 어제 보셨죠 여러분들, 홈 경기 치는 거 히로시마 항상 훌륭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히로시마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마 쪽 보도록 하겠고요. 마힌승까지도 아마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언더바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양쪽 다 마운드가 괜찮은 팀이라서. 근데 히로시마에 뭐 빠따까지 터진다라는 거 계산해 봤을 때 요거는 오버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히로시마 승, 히로시마 마힌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니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주니치랑 니오넴 경기가 오늘 진짜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내용들이 다 달라, 그런 경기인데, 일단 저는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가 마츠바 타카히로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카네무라 쇼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나고야의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나고야 돔에서 선발 등판하는 경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마츠바 타카히로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예요. 그리고 교류전에서도 마츠바는 늘 훌륭했던 선수이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주말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요. 나고야 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 마츠바 타카히로가 흔들릴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니치가 최근에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타선 때문이죠. 타선 때문. 타선이 정말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카네무라 쇼마인데, 이 카네무라가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뭐 피칭 내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 경기 이제 히로시마전에서 5이닝간 3실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카네무라가 사실 이게 수입전을 잘 못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 니오넴이 선발 애들이 좀 짱짱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폼을 올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카네무라라는 선수는 제구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도 하고요. 나고야 돔이랑 상성도 나쁘지가 않아. 근데 교류전에서 그렇게 좋았던 선수는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가 좀 집중타를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주니치 같은 팀들에게도 다소 좀 약점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수입전이잖아요. 니오넴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수입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프트뱅크가 져버리면은 뒤집거든요. 그 교류전을 뒤집기 때문에 얘네들도 오늘 진짜 빡세게 할 거야. 아마 카네무라가 흔들린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불펜들을 벌떼투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만큼 전체적으로 양쪽도 아마 마운드에서는 되게 치열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교류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운드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9번 구간에 투수 타석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센트럴 리그 홈인 주니치가 훨씬 더 활용을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교류전에서 나고야돔 홈 수입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아니면 오늘 주니치가 이길 거다 그랬는데 어제 주니치가 졌기 때문에 오늘 주니치가 충분히 수입은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니치 역배, 그리고 저는 이거 뭐 승 1무까지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까지 모두 함께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랑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쿠르트 경기 야쿠르트 먼저 볼게요. 요거 근데 형들, 오늘 야쿠르트가 받은 배당이 이게 야쿠가 역배 잘 터지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저도 일단 역배를 보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야쿠르트 선발 투수가 오늘 나카무라 유토 선수가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야쿠르트는 완전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키들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겁니다. 예전에 오릭스가 형들 놀랍게도 꼴찌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20대가 아니라
그 2010년 중반 때 이제 항상 오릭스가 이제 맨날 꼴찌하던 그 시절이 있었었는데 야쿠르트가 지금 그런 리빌딩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루키 투수들을 좀 기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될 야쿠르트의 나카무라 유토는 어떤 느낌이냐면 완벽한 이제 구위에 의존하는, 그리고 160km대의 볼을 뿌리는 파이어볼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형태의 루키 투수다. 그만큼 이제 회전수도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이 선수가 이제 거의 투피치 형태예요. 160이 넘어가는 직구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포크볼 이렇게 해가지고 전형적인 일본형 투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얘가 2군 경기에서 빠른 볼에 좀 은근 피안타율이 좀 높았습니다. 3할대가 넘어갔고, 그러니까 볼만 빠른, 그러니까 야쿠르트판, 일본판 문동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릭스가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0km대 중반대 볼을 가장 잘 치는 팀이기도 합니다. 오릭스는 그만큼 나름 그래도 좀 대응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소타니 류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소타니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원정 경기입니다. 이 선수도 싱킹 페스트볼을 주구종으로 쓰는 몇 안 되는 일본 투수라서 얘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피장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방어율 2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은 4점대로 좀 많이 높은 편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릭스가 최근에 보면 불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릭스의 패전조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자체를 좀 어렵게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 경기는 야쿠르트 홈구장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리는 또 경기이기 때문에 양쪽 다 아마 오늘 좀 빠따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빠따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당도 높은 걸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7.5긴 하지만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 야쿠르트 역배 그리고 마헨승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마헨승 형들 0마인승입니다. 0마인승 아시겠죠? 자, 다음은 한신과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프트뱅크가 져선 안 되는 경기죠. 자, 일단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이하라 타카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방어율은 1.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 제가 그때 형들한테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얘한테서 그 무라카미 쇼키의 좀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볼 구위값 자체가 이번 시즌 거의 뭐 미쳐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신인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받거나 한신의 이하라가 받거나 아니면 니오넴의 그 타츠코타가 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정이야 거의. 그만큼 신인왕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 뒤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뱅 선발 투수가 마츠모토 형님입니다. 1승 2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형님 이번에 그 교류전에서 조금 이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언제였냐? 요미전이었죠. 요미전에서 2이닝간 뭐 5실점이었나 6실점이었나 크게 한번 무너졌고, 직전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도 5이닝간 2실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형님의 문제점이 구위가 너무 떨어졌어.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선수의 개개인의 어떤 문제인 걸 수도 있고 뭐 부상인 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위값 자체가 이제 1.2점대 평균 구위값이, 물론 이게 뭐 정말 나쁜 수치라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츠모토라는 선수의 어떤 클래스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좀 아쉬운 수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형님이 지금 최근에 이닝도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뱅이도 불펜도 불안하단 말이지. 그 불펜도 좀 빨리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소프트뱅크란 팀이 지금 이제 교류전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고, 오늘 니오넴이랑 치열한 1위 경쟁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져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아마 경기를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센트럴리그 홈, 그러니까 원정 경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9번 타선 구간이 이제 투수 타석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한신이 좀 더 앞설 거라고 놓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하라 타카토란 선수의 그 아직까지 최고 강점은 홈런이 없어요. 피홈런이 없는 한신의 유일한 선발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뱅 입장에서도 최근에 경기를 갖고 올 때 이 많은 홈런포와 장타를 또 이제 대동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라처럼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이런 루키를 상대로 소프트뱅크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그런 애들도 없잖아요. 베테랑 지금 타선들도 많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좀 대처가 가능할지 이게 조금 의문인 부분이다.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한신이 어제 경기를 졌었으면은 오늘 한신 강승부거든. 존나 세게 갔을 텐데 한신이 어제 이겨버렸어. 그래서 조금은 애매해졌다 구간이. 일단 한신승을 보겠습니다.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언더바 오바까지 모두 보기는 하는데 5.5기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거예요. 모두 보기는 하는데 이제
어쨌든 동기부여 자체가 이제 한신은 이미 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수입전이 아니긴 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오늘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헷갈렸던 경기였다. 다만 한신승은 아마 할지 않을까. 한신승 마인스 오바 보겠습니다. 아마 한신이 승리한다면 마인까지 동반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요코하마랑 지바롯데 경기인데, 이거 이제 최근에 제 프리뷰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마 이 선수 가지고 재미를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바로 요코하마 선발 투수 이제 바우어인데, 트레버 바우어 때문인데, 얘가 진짜 골 때리는 게 형들아. 얘 그 또라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그 선발 로테이션을 주 로테이션을 고집을 하고 있대. 이게 일본 야구는 7선발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만 선발 등판하는데 얘 지금 이번 주 2번 선발 등판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식 로테이션을 본인이 자꾸 하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좀 이제 선발 이 텀이 올라오는 텀이 좀 적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거는 저는 바우어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코하마 트레버 바우어를 가지고 승부도 굉장히 많이 봤고 심지어 성적도 지금 100%죠. 웬만하면 제가 바우어 경기는 절대 안 틀립니다. 계속해서 형들한테 별표 쳐드리면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메모하세요.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는 첫 번째, 주간보다 야간에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간보다 주간을 굉장히 잘 던지고요. 두 번째로는 주중보다 주말을 훨씬 더 잘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정보다 홈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3가지. 그러니까 주말, 낮, 홈 경기, 이 구간은 언터처블이야. 그리고 오늘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요코하마 홈 경기에서 트레버 바우어의 선발 등판 1위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바우어가 오늘 홈 경기 선발 등판한다라는 거는 요코하마가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스틴 보스입니다.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외국인 선발 투수 중에서 2위, 구종 가치, 평균 구종 가치가 그만큼 상당히 훌륭한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2.45점대. 그러니까 초반에 흔들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조조마린 구장 그 환경이랑 안 맞아가지고 흔들렸던 겁니다. 어쨌든 좋은 최근에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또 오스틴 보스다.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는 오바가 날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뭐 트레버 바우어도 홈 경기에서 아주 훌륭할 거고, 또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긴 하지만 구종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훌륭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불펜에서 싸움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요코하마를 봐야 된다. 아마 선발에선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트레버 바우어가 조금 더 앞서거나, 다만 이게 불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지막까지 고려해봤을 때 요코하마 승을 보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땐 3대2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이게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의 최근에 그 불안감 때문에 6.5를 쥐어준 것 같은데, 양팀 선발의 사이즈만 놓고 보면 언더가 맞습니다. 이게 잘못 준 것 같아. 5.5가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코하마 승에다가 승일무, 그리고 언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요미우리랑 세이브 경기입니다. 이거 형들아,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토고 쇼세이가 그 교류전 첫 선발 등판했을 때, 그때 남들 다 토고 쇼세이 반대해 볼 때 우리만 그때 요미우리 S급 주력으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요미승을 또 갖고 오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토고 쇼세이가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 토고 쇼세이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정 경기는 진짜 컨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전 토고 쇼세이의 그 경기가 오릭스 그 원정 경기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살 났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토고 쇼세이라는 선수가 교류전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제 지지난주 그 홈 경기에서 무실점 피칭했을 때, 그때 6이닝 무실점이었나요, 그죠? 그때 6이닝 무실 피칭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토고 쇼세이가 그래도 좋은 구간이 2가지가 있어. 교류전을 정말 잘 던지고요. 그리고 홈 경기가 이번 시즌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 방어율 8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여러분들 2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는 정말 뭐 정상적으로 피칭을 하는 그런 선수다라는 것들. 전체적으로 지금 토고 쇼세이가 불안한 건 맞습니다만, 교류전 형들 마지막 경기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선발 등판하는 교류전의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류전 첫 선발
등판처럼 굉장히 잘 던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는 타케우치 나츠키 선수인데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4점대 소포머입니다. 얘 지금 소포머 징크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구종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직전 경기 물론 주니치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 피칭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주니치였다. 그러니까 9위로 찍어 눌렀을 때 그게 통하는 팀이었고 요미우리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형들 어제 그 후반 그 불펜 싸움 보셨겠지만 요미우리는 단순하게 힘으로 찍어 눌러서 되는 타선은 아닙니다. 어제도 보면은 장타 두 방에다가 홈런 한 방 나왔잖아요. 그만큼 요미우리는 그러니까 9위로 찍어 눌렀을 때 그 9위를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유형의 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미 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요미 마행까지도 고배당 쓰실 분들은 써 보셔도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언더바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세계랑 기아가 이제 또 국내 야구 들어갈 건데 요것도 재밌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앤더슨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기아 선발 투수가 제임스 네일입니다. 5승 2패 방어율 2.5점대입니다. 우리가 그 제임스 네일의 그 이번 시즌 성적을 보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이 선수의 강점이 있죠. 스위퍼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스위퍼의 구종 가치가 지난 시즌에 8.9점대였는데 이번 시즌에 2.2점대밖에 안 됩니다. 정말 거의 뚝 떨어진 거야. 4분의 1이. 그만큼 직전 경기도 이제 신세계 상대로 스위퍼가 좀 많이 터져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신세계가 그 슬라이더류의 구종에 꽤 강점이 크거든요. 특히나 슬라이더에 대한 장타율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임스 네일 상대로 상성 자체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임스 네일이 스위퍼도 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성상 좀 아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든 제임스 네일이 제가 직전 경기였나요? 지난 그 신세계 원정 경기 때 그때 얘가 4이닝간 7실점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 신세계 역배보라 그랬거든 형들한테. 그러니까 이유가 이번 시즌에만 제임스 네일은 신세계한테 약했던 게 아니라 통산적으로 그냥 신세계한테 약했어요. 항상 지난 시즌에서 보시면은 포신 페이스업을 많이 터져 나갔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거 상성상 또 앤더슨이 홈 경기 그 구종 가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이거 신세계 배당이 아주 훌륭했던 배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신세계 승 보겠습니다. 약간 요미 같은 이 느낌이었어. 신세계 승에다가 마헨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이게 제임스 네일이 9개 구단 중에서 신세계 상대로 제일 약해요. 자, 다음은 KT랑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경기죠. KT 선발 투수가 오늘 쿠에바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NC 선발 투수가 오늘 로건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쿠에바스는 또 직전 경기 삼성 상대로는 7이닝간 무실점 잘 던졌어. 이게 잘 던질 때는 못 던질 때가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하니까 형들아. 웬만하면은 쿠에바스 경기는 진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산이 안 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NC를 여러 번 상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6이닝간 1실점으로 잘 던졌던 경기도 있었었는데 문제는 1이닝간 4실점으로 그때 조기다 강판 당했을 때 이 그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정확하게 뭔가 막 오늘 잘 던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다. 다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 나름 좀 잘 던지기는 하긴 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NC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로건인데 로건도 직전 경기 이제 6이닝간 3실점 잘 던졌던 건 아니었는데 로건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수가 제구가 좋다라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던질 수 있는 구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제구 좋은 유형의 선수다라는 거. 뭐 9.5점이기 때문에 언더만 보시죠. 언더만 보시고요. 뭐 그래도 NC가 역배니까 프랜승 정도는 메리트가 나쁘지 않았다. 2.5니까 그래도 그죠 국내 야구는. 그래서 NC 프랜승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랑 두산 경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쿠에바스는 KT 팬분들은 진짜 응원할 때 참 힘들 것 같아 그지. 얘는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아무튼 자, LG 선발 투수가 오늘 송승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형들아 송승기도 그렇고 최승용도 그렇고 앞으로 진짜 미래가 기대되는 두 선수인 것 같아요.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 나올 때마다 계속 칭찬하고 있잖아. 최승용의 강점은 포진 페이스볼인데 이 포진 페이스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볼 끝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이런 선수들의 강점은 뭐냐면 되게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대부분 볼 끝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버텨내는 힘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기복이 없을 수 있는 투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전드들의 어쨌든 이 선수 그 평가도 굉장히 좋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두산의 미래이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송승기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한화 경기에서 한화전에서 4이닝간 5실점. 근데 이게 이제 한화 그 홈이었잖아. 한화가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좋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승기가 원정력이 또 약하기도 해요. 거기 좀 흔들렸고, 다만 이제 홈 경기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잠실구장이기 때문에 나름 양쪽 다 오늘 나쁘지 않은 피칭은 할 것 같다. LG 승리다가 언더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LG 마인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 두산 빠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승일부 보실 분들은 승일 보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롯데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선발 투수는 박세용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울 4점대고요.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사직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삼성 선발 투수가 원태인입니다. 6승 2패고요. 방울 2.4점대, 역시나 오히려 홈 경기에서 좀 더 구종 가치가 더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뭐 이제 선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원태인과 박세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국가대표에서도 사실 뭐 토종 에이스들을 뽑혀 나가긴 하지만 차이는 많이 나는 선수인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롯데가 사직구장에서 역배를 받았다. 박세용을 내놓고. 물론 박세용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못해도 프레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늘 문제가 됐던 게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은근 형들 원태인 선수가 엄청 막 압도적인 느낌은 일단 아니기는 해.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거 오히려 롯데가 역배라고 한다면 2.5 프랜승은 이거는 좀 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롯데 프랜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언더만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화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 경기를 하는군요. 드디어 폰세가 형들 10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과 일요일 둘 다 이제 대전에 비가 좀 오게 되면서 둘 다 좀 취소가 됐고요,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10승 도전이 밀리다가 드디어 오늘 10승 도전 할 수 있게 됐고, 다만 문제가 키움 선발 투수가 금요일 바뀌고 토요일 바뀌다가 일요일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알칸타라가 올라올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외국인들의 맞대결이에요. 어쨌든 하나 폰세 이번 시즌 9승 0패 방울 2점대고요. 키움 선발 투수가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울 1점대입니다.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폰스는 일본 야구 니오넴 시절 때부터도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형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지만, 홈 경기에서 던지는 그 포심 구종은 이거는 못 말립니다. 일본 애들도 못 쳤던 게 그 니오넴 홈 경기 당시 폰스 포심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홈 경기에서 던지는 한화 그 폰스의 포심을 칠 수 있는 타선은 거의 없어. 키움이 그래도 이제 포심 페이스볼을 나름 공략을 잘하는 팀이긴 한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움 선발 투수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바로 오자마자 적응을 했고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낯선 구장이잖아요.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구장이야. 물론 한화란 팀은 상대를 많이 해봤겠지만 한화의 이번에 새로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상대로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다.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한화승 보도록 하겠고요. 야, 이거는 뭐 근데 키움 프랜승도 봐도 될 것 같아. 양쪽 다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화승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저는 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 프랜승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주간 11경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11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좋은 경기들 좀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조금 늦게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또 이제 국내 야구는 5시부터 경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잘 골라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주간 오늘 제가 초강추 오랜만에 금액업이고요.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전구간 고배당까지 싹 다 올킬 냈기 때문에 오늘은 주간 금액까지 올려서 이틀 연속 올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그리고 올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수티비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전체 배 보실 분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